뭐 때문에 사주 공부 시작하셨습니까? 돈을 언제쯤 많이 벌까? 혹은 이 사람이 내하고 맞는 짝일까? 나는 언제쯤 건강해질까요? 언제쯤 죽을까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사주 공부를 시작은 했는데 막상 다른 팔자를 볼 때 눈앞이 캄캄해지죠.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연법으로 봄날에 태어난 갑일간이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겠다. 겨울에 태어난 태양이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부드럽겠다. 단순하게 어떤 계절에 내가 뭐로 태어나서 요까지는 그러하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난 태양이 언제 돈을 벌어? 언제 돈을 잃지? 언제 아프지? 언제 결혼하지? 그거를 푸는 순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팔자를 볼 때는 먼저 이 팔자가 상생, 상극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부터 살펴야 됩니다. 연월 일시에서 연에서 일시로 순차적으로 생이 일어나는 팔자는 그 팔자의 격이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부드럽습니다. 내가 거지로 살아도 노숙자로 살아도 때 되면 밥 먹을 일이 저절로 생기고 때 되면 조금 더 따뜻하고 수월한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러한 생이 부드럽지 않으면 아무리 격이 좋고 그릇이 커도 돈을 힘겹게 벌고 돈만 벌고 나는요 그거를 내가 잘 누리지 못했어요. 인생살이가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죠?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를 볼 때는 첫 번째 상생상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부터 살펴야 됩니다. 연월일시가 있는데 요게 내 태어난 일간이죠. 내 일간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요 글자가 일지, 내 자리이기도 하고 배우자 궁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천간처럼 지지에서도 생이 부드럽다면 나는 적당한 시기에 예쁘든 못생기든 어쨌거나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짝을 만나서 부드럽게 살아간다는 뜻이 있는데 연월시에서 특히 월이나 시에서 모든 글자들이 생으로 부드럽지 않고 나를 심하게 극하는 글자가 들어오면 아무리 예쁘고 꽃처럼 아름다운 배우자 철을 집안에 들여놔도 정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도 이 사람과 부드럽게 끝까지 백년해로 한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걸 심하게 받았는데 나는요 이 사람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요. 우리 진짜 인고 부부예요. 그런 경우는 없을 뿐더러 정말 만에 하나 그렇다면 하늘은 그 사람을 부부를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버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팔자의 구조가 신약한지 신강신왕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좋은가? 내가 내 멋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볼 만한가? 내 의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기준이 신약, 신강, 신왕입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 신강한 거고요.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거. 항상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남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후달리면서 사는 모습이 신약한 거지요. 세 번째, 팔자를 감명할 때는요. 상생상극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신약한가 신왕한가 강한가도 살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약강만큼 중요한 게 얼마나 중화가 잘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아무리 생생생으로 잘 되어 있어도 팔자가 너무 뜨겁거나 혹은 너무 차가우면 살아가는 모습이 힘듭니다. 늘 허결함 때문에 허덕허덕거려야 되겠죠. 네 번째, 육친. 사주의 하이라이트죠. 기경겁제부터 인수까지 10가지 중에서 식신, 정인, 정제, 정관 우리가 요 4개를 길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 6개는 흉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흉성인 글자가 좋은 글자, 즉 용신으로 쓰일 수는 있으나 그거는 뒤의 문제고 좋은 것을 의미하는 4가지가 어떻게 포진해 있는가 그리고 흉성이 얼마나 많은가를 봐야 되는데 흉성이 많을수록
사주의 격은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어떤 글자가 많이 팔자에 들어있는가? 한 가지 글자가 계속 똑같이 뭐 네 개로 들어있다던가, 뭐 이를테면 자자자자, 인, 신신신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글자가 포진해 있으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단순하죠. 그래서 늘 고요하다가 한 가지 글자를 중하거나 합하거나 뭐 형하거나 이런 글자가 올 때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다른 글자들이 올 때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인생의 희노애락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때 어떤 글자들이 포진해 있는가들 중에서 힘 있는 글자가 얼마만큼 있는가? 12지지 중에서 힘 있는 글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 신, 사, 술. 요 네 가지 글자가 힘이 굉장히 강하고, 나머지 글자들은 다 뭐 강약이 조금 이 네 가지 글자들보다 약합니다. 이러한 네 글자가 힘 있는 글자가 많이 포진해 있으면 하는 일도 직업도 모습도 스케일이 좀 크죠. 근데 이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이 있으면 살아가는 모습도 좀 부드럽고 꽁냥꽁냥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겠죠. 여섯 번째, 성별에 따른 음양입니다. 남자는 양에 해당되고 여자는 음에 해당되죠. 양은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발산하고 활동적이고 튀어나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음은 소극적이고 깔아앉고 차분하지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음양이 만나서 서로 튀어나가려는 것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 모습이 부드러워야 서로 화합해서 잘 살 수 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는 양인데 팔자 원국이 연월일시가 다 화기가 너무 강하다,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남자는 일생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버겁습니다. 남자인 내가 양인데 사주도 양이니까 음양을 내 팔자에서 내가 채우지를 못했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남들보다 고생을 좀 더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음이니까 연월 일시가 똑같이 음판이면 살기 고달파요. 남자 덕을 잇는 모습도 어렵고, 사회 활동을 성취하는 거, 나가는 거, 진출하는 거 다 지연정체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자는 팔자에 양기가 많아야 돈이 많던 적던 그 사회 활동하는 모습이 수월하고, 남자의 덕, 양기의 덕을 잇는 모습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팔자 내 지지 글자들이 합이 많은가 충이 많은가, 천간에 합이 있는가 충이 있는가, 그것들을 꼭 살펴야 됩니다. 합이 지무원달이라는 표현을 사주 공부를 하면 한 번씩 책에서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합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뜻을 널리 펼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합은 생산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합은 눈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꾸만 정에 끌려서 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왜 나는 내 뜻대로 잘 하지 못할까요? 내 의지로 멀리 갈 수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합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충은, 나는 무조건 좀 안정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주변 여건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충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항상 괴로워요. 근데 원래 충이 있는 팔자가 운에서 형이 오거나 하면 그 충형이 가세해서 움직이는 변폭이 파동치는 모습이 커지지요. 팔자 원국에 충형이 합이 어떻게 포진해 있는가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가 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얘기했죠. 상생상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제일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릇이 아무리 작은 종재기라도 생이 부드러우면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부드럽고 수월하고, 격이 아무리 커도 상생 모습이 부드럽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파동이 심하게 옵니다.